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만세 2부 정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칸 전문가입니다. 네,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 우려와는 달리 코스피는 0.74%가 코스닥은 0.96%가 상승했습니다. 이 속에서 중국 도시개발 붐에 힘입어서 건설기계 업종이 주가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요. 건설업황 개선에 불사키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대건설기계는 17%, 두산인프라코어는 5%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의 지방도시 현대화 작업에 힘을 쏟으면서 이 같은 업황의 호황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수익만세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들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앵커님 이제 우리 수익만세 하시면서 엄청 이제 많이 하신 거 전 세계의 업황까지도 이제 이렇게 분석할 정도라니. 자, 건설 기계 업종이 요즘 잘 안 가고 있긴 한데 과연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종목 또는 수익 중인 종목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줄 최고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 경계심리 강화 속에서 장중에는 보합권에 맴돌았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코스피 247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마녀들이 좀 축복을 해준 의외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이제 선호 만기일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부터 투매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장 막판에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이 그런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였기에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좋은 날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오늘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셨다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또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시청 끝까지 하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내마녀의 날에 여러분들이 내마녀 말만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마도 이제 선물 옵션 관련 이제 만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 되면은 보통 이제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뭐라 할까 어떤 달은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달은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보여주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사하는 전문가님은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잘 간 종목들을 탁탁탁 찝어주는 유명하신데 찝어준 종목 중에 잘 갔던 종목 오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런 거를 공개적인 방송에서 알려드린 게 좀 솔직히 쑥스럽습니다. 뭐 수익을 보는 게 뭐 가끔 하나씩 보면은 자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꾸준히 이제 관심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시콜콜 다 말하는 게 좀 약간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소차 끝까지 최근 이슈에 맞춰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저 역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을 편입을 해서 이제 좋은 시세를 줬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성문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떠한 이제 그 대선 테마로 좀 정치 테마주로 엮였다가 이제 그 이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과대 낙폭으로 이제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1월부터 8월 달까지 이제 좋은 시세를 준다기보다는 하방 경직 차트를 좀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간단합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급등 시세를 주고 나서 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눌림목을 줬다가 뭐 시세를 줄 때 뭐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눌릴 때 또 관망하다가 26일선 뒤져줄 때 매수하고 이런 이제 그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오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에 이제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기술적인 이제 분석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서 만든 이제 임당 포스 시스템에 적용돼서 이제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수급이 들어와 주다가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2일 연속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순환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만 좀 잘 잡으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창 오토텍같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까지 미리 이렇게 선취매를 하셨던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 수익맛의 2부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러한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채널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아, 알겠습니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550원에 네. 20%요. 36,55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가 굉장히 힘있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이런 매력적인 모습에 끌려서 매수를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더 큰 수익 볼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이랑 이제 앞으로의 업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평단이 36,650원이라고 하셨나요? 36,550원. 36,550원.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 매수한 메리트가 있나요? 글쎄요, 앞으로 그 전기차의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아서 한번 매수를 했어요. 요즘에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기사들을 찾아보더라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 수소차 관련된 이슈,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주도 업종으로서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도 업종이 이미 돼가지고 급등 시세를 주고 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어렵다, 좀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뭐 전기차 뭐 대장주급으로 이제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바닥 대비 이제 2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 이제 뭐 바꾸셔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뭐 이제 매수가 대비 지금 뭐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뭐 이렇게 불안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 평단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급등 시세,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여기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작은 이제 갭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지지 구간이 좀 야간 모습이 있어요. 고점에서의 정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테마의 악재 같은 것 또 다른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할 때 같이 동반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지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밑꼬리를 달아줬던 가격대가 36,200원대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이제 웬만하면 지켜주면은 이제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방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이랑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목표가는 대략 얼마 정도나 보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이 힘을 봤을 때 저는 뭐 상방으로 한 4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4만 원대까지 좀 끌고 가시다가 이제 뭐 그 목표가를 이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싶다거나 앞으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36,200원대를 좀 이탈을 하더라도 하방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강력한 지지 구간이 33,000원 부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32,500원대는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자리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500원대를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4만 원대를 터치를 해줄 때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준다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 이 종목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음봉 캔들이 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든지 좀 캔들이 차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좀 하락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캔들들이 나온다면은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에코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할 종목이니까요. 상담 내용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항상 늘 밝게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산지 오래된, 이건 오래된 거 아닌데요. 네. 이 에스맥이라는 건데요. 요즘 예, 산 에스맥. 건데. 종목이 많으니까 빽빠져. 다들 그렇습니다. 에스맥인데, 예, 1310에 네. 샀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못하게 내려가지도 못하지도 않고요.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S맥 131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정말 살펴보니까 이 1300원대 라인에서 크게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종목은 좋다고 말을 들었는데 네. 이게 예. 그쵸.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님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맥입니다. 저희 시청자님이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이 1300원 라인대가 가장 힘든 구간인데요.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봐야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똑똑, 어머니. 여보세요? 어머니! 그냥 우선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시죠. 네,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질문할 게 많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많은 질문이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휴대폰 관련된 터치스크린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슈를 좀 받아주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5월달에 무중 이슈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총이 큰 편도 아니고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300원대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싼 고점을 이제 좀 찍어줄 때 이럴 때 매수를 좀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지금 이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단기 이평선을 이제 이탈을 할 때마다 밑꼬리를 이제 달아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아주면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급등 시세라든지 20% 이상의 상승을 안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캔들 보니까 1,300원대를 한번 이제 1,300원대 돌파하고 1,315원대에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밑꼬리가 출현을 했을 때 이 종목이 한 2%에서 3% 정도 밑꼬리 출현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이제 좀 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좀 받쳐준다면 오랜만에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보합권이라든지 아니면 갭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정 구간을 한 번 더 거치고 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1,300원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1,31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하방의 단기 이평선인 1,280원대를 이탈을 하면은 이 종목이 좀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접근을 하셨다면 이 구간 1,280원대를 지켜주느냐를 보면서 손절가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방에 지금 1,45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1,30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이 종목이 거래량만 좀 들어와 준다면 상방에 형성되어 있는 1,45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연결됐나요? 네. 예, 연결되셨어요. 예. 저희 전문가님께서 S맥 종목 상담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1,45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280원 잡아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 상담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시다면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들어오면은 이 방송 또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신자님? 예, 아니요. 잘 들었어요. 저는 다 들리는데.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서 잘 대응하시길 바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또 새로운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특히 이수화학요. 아, 이수화학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기 매수가는 16,600원이고 비중은 네. 1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화학 그러면 16,6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수화학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뭐 좋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요. 누가 좋다고 했어요? 방송에서. 아, 방송에서요? 방송 추천주 많이 매수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예. 그럼 뭐 재료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 패스해도 되죠? 예. 예.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뭐 높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가지고 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얼마까지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셨어요?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럼 뭐 이제 이 종목이 좋구나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라든지 뭐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떠한 뭐 좀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이시죠? 예. 뭐 화학주가 최근에 좋은 이슈를 보여줘서 한 2주 전에 이제 화학주들이 뭐 이제 좀 급등 시세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어떠한 뭐 주도 업종이 쭉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단발성으로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세를 주고 다시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좀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어가면서 가지고 가셔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지금 매수가 부근은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상방으로 한 18,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중요한데 솔직히 방송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문가가 추천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크게 이제 급등 시세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봤을 때 올라갈 때 이제 돌파 갭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 견인을 하다가 얼마 지금 바닥 대비 올라오지 않는데 이제 고점에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대량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완벽하게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이제 이 주가를 다시 견인하기 싫어서 이제 뭐 주가를 민 건 아닌 것 같고요. 단발적으로 이 가격대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화학주들이 이제 이슈를 받아주면서 같이 이제 이슈를 받다가 좀 눌림목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6,650원을 돌파를 해줘야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과거의 이제 차트들을 봤을 때도 이 가격대에서 뭐 맞고 떨어진다든지 지지를 받더라도 강력하게 지지를 못 받고, 이제 뭐 밀리는 구간들도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는 구간보다는 관망해야 하는 구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상방 형성되는 이제 저항 구간인 박스권 상단에 18,000원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 지지 구간이 17,300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상승을 하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한번 수급이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를 한번 체크를 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뭐 매수가보다 좀 약간 아래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밑꼬리가 출현했던 가격대를 보니까 16,3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발적으로 이제 16,300원대를 지지를 받아준다면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0원. 이 가격대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이제 주도 업종이라든지 테마 이런 종목들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6,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16,300원대를 지지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에는 채팅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부터 볼게요. 성창 오토텍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굉장히 떠오르는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성창 오토텍 은빛 칼라님은 1,580원에 10% 너무 무섭습니다.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고점에서 물렸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성창 오토텍 이 가격이면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전문가님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TV 방송이 아니었다면 약간의 좀 쓴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가격대는 솔직히 매수할 가격대가 아니라 매도해야 할 가격대고 바닥 대비 상승을 했을 때 30%에서 5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구간이지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상한가 안착을 한 다음에 오늘 갭으로 상승을 했고 이 종목 오늘 22%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른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를 노리신다면은 다른 아직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올라가는 거를 공략을 한다는 거는 반반의 확률로 공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바에는 차라리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최근에 카지노 성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 가셔가지고 50 반반의 확률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아직 바닥권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 많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나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자금을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좋은 업종, 좋은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고 4차 산업 순환매 시장 되는데 이런 종목에 물려가지고 손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내일장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 뭐 인공지능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중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아니면은 미래 먹거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다음 주는 내일장이나 다음 주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심사임당님 말고는 해주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임당님 꼭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자, 두릭 아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자, 바이넥스 세상에 얼마에 들어가셨냐면 19,000원이에요. 19,000원 20% 꼭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심사임당 전문가님, 이거는 심사임 전문가님 말고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을 저 같으면은 진작에 잘랐을 종목인데 이걸 지금 지하실을 뚫어줄 때까지 들고 와가지고 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지금 상담이 불가한 차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느냐 손절을 해야 하느냐 진작에 자르셨어야죠. 손절을 고려를 하실 거였으면은 매수가가 지금 뭐 19,000원대인데 이 그 하방에 형성되는 15,000원대를 이탈했으면 과감하게 잘랐어야죠. 이런 종목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하실을 뚫어준다. 계좌도 지하실을 뚫어줄 수 있다. 이 종목으로는 계좌를 어떻게 계좌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계좌를 박살내겠다는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진작에 잘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뭐 이슈가 받쳐주더라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빠지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무서워서 안 삽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을 잡지 마시고 손절가를 이탈할 때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죠. 손절매도 뭐라고 했습니까? 손절매도 주식이다. 손절매도 매매다. 주식에서 손절매가 무서우면 주식을 하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이 종목 역시 꾸준히 손절을 못하고 들고 오시다가 장대 음봉
뽑아주는 종목 이런 걸 매수하셨다. 이거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종목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복구하십시오. 자신 없으십니까? 이 종목 자르고 수익 볼 자신 없으세요? 그럼 주식을 접으셔야 합니다. 종목이라는 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이런 종목 들고 가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할 바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길 좀 원하겠고요. 이런 종목 자르시고 어떤 종목 잡아야 할지 눈물이 난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제가 아낌없이 좋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원하네요. 무섭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이 종목 자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신단 전문가님 오늘 주시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방법들로 교체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신사인단 전문가님이 대쪽 같은 솔루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접수하셔서 종목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 종목은요, 대웅입니다. 꼭 봐주세요. 계속 상담 올렸는데 안 봐주시네요. 대웅 15,325원에 10% 하락하네요. 10%를 가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해야 할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대웅 15,325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대웅 약간 하락 중이긴 한데 아직 거래량도 살아있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만 봐도 끌고 갈 종목이 아닙니다. 그 혹시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쌍고점, 쌍봉 맞은 종목들은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뭐 종목을 안 보더라도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쌍봉 형성하면서 하락했는데 이 종목은 당연히 그 고점 때려줬을 때 정리를 하셨어야죠. 이건 좀 그 잘못된 기술적 패턴을 가지고 계신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형 같은 경우에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제약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시장의 업종에서도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못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수급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쳐야죠. 이 종목 당연히 치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죠. 이 종목이 악재가 없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 제약주들 흐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약주, 헬스케어 조만간 움직입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진다? 제약 파동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뭐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반등을 주더라도 14,700원대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빠르게 복구하시고 계좌를 다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좀 손절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지 한번 궁금한데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이 종목 또 요즘 급등이 나던 종목이죠. 바로 성문전자가 와 있습니다. 3,340원인 것 같습니다. 3,340원에 20%. 성문전자입니다. 한 달 동안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전문가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문전자 3,340원입니다. 자, 이분도 좀 아니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약간 좀 쓴소리를 들으실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매하기 쉬운 종목. 이 종목 목요일마다 터졌습니다. 그냥 이 종목 월화수목금 분석해가지고 언제 올랐는가, 어디 치고 못 올라가는가 이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가격만 체크했어도 제가 봤을 땐 그 가격대에서 매수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는 뭐 이렇게 뭐 상한가 안착을 할 때 수급이 받쳐준다. 그럼 60일선 딱 독파를 해줄 때 그때 딱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에 3,300원대. 왜 3,300원이냐? 이 종목이 과거에 3,300원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해야죠.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 기술적 분석을 왜 합니까? 과거에 선행됐던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고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가격대까지는 매수를 하는가, 어떤 가격대에서는 못 올라가는가를 통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값어치를 좀 매길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3,300원대를 돌파를 못 해주면 계속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종목 매매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26일선 뒤져줄 때 매수했다가 3,200원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렸을 때 26일선에 매수해가지고 또 한번 수익 실현하고, 또 눌렸을 때 또 이제 뭐 2,600원, 2,700원대 매수했다가 뭐 3,000원 이상을 매도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쉬운 종목이다. 뭐 박스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초보자가 그냥 날짜만 셀 줄 알고 숫자만 볼 줄 알아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고점에서 물렸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전략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왜 이 종목이 어떻게 눌렸다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 보유하신 분 오늘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주변에서 좋다고 한 종목 매수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매수 타이밍이 정말 아쉬웠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대쪽 같은 솔루션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니까 결국에는 또 큰 소리가 나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뒷골이 살짝 땡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들을 봤을 때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 주식으로 돈을 절대 벌 수가 없거든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이제 주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봤냐? 보셨습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내가 돈을 왜 못 벌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 마인드를 조금 약간 수정을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수익을 봐야 할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매도해야 할 때 매도하고, 내가 매수해야 할 때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매수와 매도가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역행을 한다. 이게 매수할 때 매수를 하셨다면은 좋은 수익을 내고, 매도해야 할 때 매도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올라갔네 매도해야지. 응? 뭐 매수 타이밍 왔네 매수해야지. 얼마나 쉽습니까? 하루 종일 MTS 보시고 HTS 보시고 마음도 안 좋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렇게 매매를 하실 거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수익을 못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수익 만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을 봤을 때 이미 선행되어 있고 이미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할 자리에 매도를 해야 할 테마를, 매도를 해야 하는 업종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 종목 상담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종목 끝났으니까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매수와 매도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도라도 좀 제대로 알고 주식 투자하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바로 이 매도 한번 알려주신 거 아니면은 아까 보니까 이 19,000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좀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전기차 한번 올라가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테마를 엮인 종목들이 우수수수 올라갑니다. 수소차 어떻습니까? 수소차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상승하니까 순환 매로 다 올라갑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 어떠한 테마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만 잘 잡아도 10% 이상의 수익은 그냥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쉬운 시장에서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자꾸 화학주 사고 과거의 이슈가 끝난 종목들 사고 이 종목들이 끝없이 빠지고 있는데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앞으로 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고, 이 시장 분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제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이번 주, 내일, 다음 주 갈 수 있는 업종과 테마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하나만 잘 잡아도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고민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는요. 먼저 제이슨 시스템 6,400원에 20%, 동진 세미캠 19,700원에 20%, 카카오 12만원에 20% 이렇게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두 종목 수익 중이네요. 예. 제 동진 세미캠, 카카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더 큰 수익 볼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포트폴리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 종목들 잘 담으셨어요. 뭐 업종이나 테마 같은 거 좀 분석하시고 담으셨나요? 예. 아. 수급. 일단 수급 수급을- 보시고, 예, 예. 아, 뭐 업종이나 이런 거를 보고 매매하신 건 아니고요. 업종도 계속 뭐 지금 반도체나 4차 산업이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업종도 좀 좋게 보이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업종도 좋게 보이고 수급도 좋아 보였어요, 그냥.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그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트 잘 담으셨으니까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업종이라든지 뭐 종목의 뭐 기업의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제이시언 시스템부터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많은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는데 그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밑꼬리가 굉장히 긴 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뭐 26일선을 이탈을 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복구를 해줄 수 있지만 이 종목 6,6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갈 수 있느냐 못 갈 수 있느냐가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바글바글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지금 가격대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되 6,6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진 세미케임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나와줌에 따라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매수한 걸로 보여지고 일봉상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나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만약에 눌림목을 줬다가 장대 양봉을 뽑아주시면은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뭐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걸 좀 보면서 이제 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한 22,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2,000원대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삼성이랑 이제 카카오랑 삼성이랑 합작을 하고 이번에 뭐 네이버랑 LG랑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 아주 좋습니다. 뭐 수급도 좋고 흐름도 좋고 이슈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되지만 매수 평단이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12만 원대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고 코스피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한번 붙여주면은 하염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실적이 좋을 때도 공매도 때문에 못 갔던 흔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간다면 15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우리 그 아버님이 매수하신 12만 원대를 지켜준다면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이제 정리 가격대를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면 안정적이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카카오가 15만 원까지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기간은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 기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까지 가는데 바로 만약 이 종목이 꾸준히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간다고 예상이 되면은 뭐 한두 달 안에 한번 쳐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을 주고 갈 확률이 높아요. 눌림목을 주고 가면은 15만 원대는 뭐 내년쯤이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예.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고민 저희가 해결해 봤는데요. 상담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운영 잘 하시고요. 상담 결과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2,370대 회복했죠. 순환매로 인해서 지수 상승이 견인이 됐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전략을 잡고 가야 할지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법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나의 가정이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못하느냐가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는 업종과 테마, 작게는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주식 인생이, 나의 계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4차 산업도 좋고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여러 가지 순환매 나오는 업종들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종목들은 보는 것보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을 보는 게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업종들 그중에서 우리가 좀 골라서 봐야 할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종목까지 같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종목 같은 경우에 솔직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총이 크고 유통 주식수가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약주라든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신정부 정책에 엮여가지고 잘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카이로프랙틱, 도수 치료 관련된 이런 부분이 원래 법인 인가가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성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하면서 좋은 이제 법인 인가가 났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봤을 때 큰 테두리로 보고 멀리 내다봤을 때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이런 업종과 테마가 이제 움직여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인가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봤을 때 의료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왜 이런 종목과 업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좋은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11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찾아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오늘 수익 만세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줄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일단 뭐 앞전에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런 종목과 좀 연계가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가지고 왔느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멀리 내다보는 부분이고 이러한 그 뭐 4차 산업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카카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과대 낙폭으로 빠졌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랑 인공지능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클로바를 이제 다음 달에 가전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좀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76만 5천 원대를 맞고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이제 75만 원대 까지 이제 뭐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 하면은 바로 이제 제 시세를 주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 이제 76만 5천 원 이제 76만 5천 원에서 이제 시초가 이하 부근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방이 형성되는 75만 5천 원에서 75만 4천 원 사이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이제 70만 원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 이제 상방이 형성되는 85만 원대까지 끌고 가시면은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또 오늘 어떤 종목 또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부품 공급 확대로서 이 매출이 좀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농후하게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 이제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보이는 종목이다. 단기적으로 이제 개인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개인 물량 소화하면서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초가 이하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3,100원대로 이제 좀 짧게 대응을 하신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상방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 구간이 3,5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신한 전문가님 분명히 제약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제약바이오보다 네이버나 바이오 디바이스처럼 이렇게 뭐 IT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종목은 어디 있습니까, 종목은? 제약바이오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픈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을 해간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사인단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신사인단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의 데모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여러분들의 수익 만세를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만세 2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